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알펜시아는 2011년 최문순 지사 취임 이후 수차례 매각을 추진했지만 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개장 10년째를 맞는 알펜시아, 그 매각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알펜시아 매각설이 돌았습니다. 말레이시아 투자회사가 임자로 나서 본계약 전 단계까지 진행됐다는 얘기가 파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감감무소식입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매를 맞았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마치고 나서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알펜시아 매각이 순조롭다 소리를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최문순 지사는 뻔한 답변으로 예봉을 피해갔습니다. 저희 공식 입장은 늘 복수의 매입 의사를 가진 분들하고 협상 중이라는 자, 알겠습니다. 네. 강원도는 알펜시아 매각에 관한 한 줄곧 비밀주의를 고집해왔습니다. 매각 진행 상황 보고는 과장과 국장, 부지사로 이어지는 통상적인 공직 보고 체계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보고 체계가 어떻게 해당 과장님한테도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께 바로 직접 보고하신다고 듣고 있거든요. 강원도의회는 밀실 행정의 위험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결제 라인이 배제되는 구도의 업무 추진은 단점과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강원도는 공개 매각은 많은 이해관계자의 민원만 야기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서너 곳의 외국 투자자와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알펜시아의 매각 조건이 좋은 편이 아니어서 인근 지역 개발권도 함께 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뭘 인수할 거냐. 알펜시아를 산다는데 그럼 뭘 인수할 거냐. 껍데기만 살 거냐. 이런 문제가 남는 거죠. 1조 원이 넘던 알펜시아의 부채는 7,900억 원대로 줄었습니다. 버는 족족 빚을 갚아온 결과입니다. 강원도 개발공사는 매각만이 살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매각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매각을 매각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저희들 강원도 개발공사의 본연의 업무에 좀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로 개장 10년째를 맞는 알펜시아. 최문순 지사는 지난 2011년 취임 후 매각을 공개 선언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 시설은 낡고 올림픽 프리미엄마저 사라지면서 매각 조건은 점점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매각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알펜시아가 최문순 도정을 옥죄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평창군은 올해 동계올림픽 유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좀처럼 진척이 없었는데 올림픽 기념관 건립 사업을 시작으로 점차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가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관 조성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올림픽 개폐회식장 일부를 활용해 평창 동계올림픽의 영광과 감동을 담고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 장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올림픽 2주년인 내년 2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념관 준공 이후 4층에 평화존을 조성하고 1층을 활용하는 계획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강원도에서 약속한 대로 1층을 막아서 활용을 하고 4층은 평화올림픽 공간으로 기본 설계를 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추후 활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기념관을 시작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 사업들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부터 성공 개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담은 기록 유산인 올림픽 백서는 최종 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림픽 잉여금을 활용해 유산 사업을 총괄할 올림픽 재단도 오는 3월 출범할 예정입니다. 현재 평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평창 평화포럼 등 관련 사업들은 향후 올림픽 재단이 모두 맡게 될 전망입니다. 개최도시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속 가능한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면 당장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올림픽 기념식 개최지 선정 문제와 예산 확보에 실패한 올림픽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속초시가 지난해 말 입법 예고한 난개발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일부 찬반 의견이 제출됐지만 도시계획 측면에서 개발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일명 난개발 방지 조례는 건축물 높이와 면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달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반대 9건과 찬성 3건 등 모두 12건의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사업시행사와 공인중개사협회, 일부 아파트 입주민 등은 재건축과 고도개발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한 차례 난개발 방지 조례를 발의했던 사회단체들은 층수 제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찬성 의견을 밝혔습니다. 속초시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반영할 만한 사유와 의견이 없으며 대다수 시민을 위한 의견으로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는 저희가 시민들하고 또 여러 단체들하고 좀 신중하게 앞으로 토론을 거쳐서 시민들의 공통된 어떤 의견을 좀 결집하려고 합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축물 높이를 최고 25층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재건축과 최근 신규 인허가 건축물의 평균 층수를 적용해도 적정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도 주택 보급률이 112%인데 4년 후에는 130%까지 늘어나게 된다며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에 집중된 건설 피해 우려도 지적했습니다. 개발 이익이 전부 사업자들이 차고 나가고 나중에 피해는 원주민으로 보게 되는 이런 현실을 지금 옆에서 조금씩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난개발 방지 조례 개정안은 이달 중순 속초시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라 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일출 명소로 널리 알려진 동해 추암 해변의 관광 자원들이 하나둘 보강되고 있습니다. 입구의 열악한 교통 문제도 올해 안에 해결될 예정인데요.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뾰족하게 솟은 촛대바위, 추암 해변을 상징하는 명물입니다. 붉게 타오르는 태양과 어우러지는 장관은 이곳을 일출 명소로 만들었습니다. 최근 군 경계 철책이 철거돼 바닷가에 늘어선 기암 괴석을 좀 더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빼어난 경치에다 안팎으로 투자가 이어지면서 추암 해변이 활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해변의 상가를 완전히 새로 지어 면모를 일신하고 가까운 삼척 해변에 대규모 콘도가 들어선 뒤 찾는 이가 늘어났습니다. 예뻐요. 예쁘고요. 이 공간 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촛대바위도 있고 해변도 너무 예쁘고 환경도 깨끗하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동해시는 관광객을 위한 시설을 계속 보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게를 싼 가격에 먹을 수 있는 시설이 몇 달간의 파행 끝에 지난해 말 다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5월에는 출렁다리가 있는 해안 산책로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교통 불편이 심한 입구의 좁은 터널은 올해 35억 원을 들여 확장합니다. 추암 해변은 다양한 볼거리와 특색 있는 먹거리 그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광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매력 있는 관광지로 계속 발전시키겠습니다. 동해시는 추암 해변의 상징물인 촛대바위에 균열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정밀 조사를 실시해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홀몸 노인과 중증 장애인들의 생활 안전을 24시간 확인하는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설치된 신형 응급 전화기 상당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어 응급 상황 대처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집안 잘 보이는 곳에 설치된 응급 전화기입니다. 비상 버튼을 누르면 119 상황실이나 지역 복지관으로 연결됩니다. 또 집안 곳곳에 활동 감지기와 화재 경보기, 가스 누설 경보기의 감지 상황이 응급 전화기로 전송됩니다. 화재가 감지되었습니다. 화재 경보가 해제되었습니다. 경보 방송이 울리고도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자동으로 119로 연결됩니다. 원주 지역에서는 구형 전화기의 사용 연한이 지나자 2달 전부터 1,500여 세대에 기능이 향상된 최신형 전화기가 설치됐습니다. 신형이건만 오작동률이 높은 게 문제입니다. 어르신들의 활동이 실시간으로 복지관에 접속돼야 하지만 미수신되는 일이 잦습니다. 많으면 하루에 30대 정도, 이전 기종과 비교해도 5에서 6배나 많습니다.
이번 장비가 이제 신규 장비이기 때문에 기존 장비보다 훨씬 더 좋은 기능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불량률도 그렇고 AS율도 상당히 많이 나와서 이렇다 보니 모니터에는 작동 원활로 돼 있어도 막상 확인하면 꺼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리를 요청한 기기만 110대, 전체 설치한 10대 가운데 1대꼴로 불량에 가깝습니다. 사회복지사 1명이 담당하고 있는 홀몸 노인은 250여 명. 응급전화기가 원활하게 작동해야 어르신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응급전화기에 표시되는 어르신들의 비상 상황을 바로 확인해야 제때 출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기 불량 원인 파악에 나선 원주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경우 전화기를 모두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지난 2017년 철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장애 학생이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 등 3명의 교사가 이 사건을 은폐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 등의 징계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검찰이 이 사안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뇌병변 5급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난 2017년. 도교육청은 1차와 2차 감사를 거쳐 지난해 5월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은 해임, 교사 1명은 정직 2개월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생각은 달랐습니다. 직무유기, 협박, 무고 등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처분한 겁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교육청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7에서 8가지 명백한 증거를 제출했다며 항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은 더욱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교육청은 검찰에 항고할 계획입니다. 해당 학교 교사였던 피해 학생 부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 무책임을 증언해줄 공익 제보 교사들은 정작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공익 제보를 한 교사들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진실을 밝히고자 경찰 조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들 선생님에 대해서 면밀한 참고인 조사도 없이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도 이 사안의 문제점을 확인해 교육청에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청과 국가인권위의 판단과 정반대의 의견이 검찰에서 나오며 장애 학생 학교 폭력 사태는 형사 소송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불참한 아동이 전체 취약 대상자의 1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345개 초등학교에서 실시한 올해 예비 소집에는 취약 대상 아동 13,000여 명 중 11,800여 명만 참석했습니다. 불참자는 1,296명으로 전체 대상의 9.9%였습니다. 또 지난해 불참자 비율 7.8%보다 늘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자체와 협조해 유선 연락과 가정 방문 등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수사를 의뢰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내에서 하루 평균 23명의 새 생명이 태어나고 33명이 생을 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분석한 지난 한 해 도내 출생아 수는 모두 8,494명이었지만 사망자 수는 12,09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연간 40%인 3,602명이 더 많은 것으로 하루로 환산하면 9.8명꼴입니다. 특히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원주를 제외한 17개 시군이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가 더 많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도 인구는 154만 3,052명을 기록했습니다. 강원도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생활 밀착형 SOC 추진단을 구성하고 사회 간접 자본 발굴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기존의 대규모 SOC 사업에서 탈피해 보육과 복지, 문화, 체육시설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추진단장으로 생활 SOC 추진단을 구성하고 복합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분과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가 이달 말 중국에서 북한 4.25 체육단과 강원FC와의 합동훈련과 교류전을 추진합니다. 강원FC는 태국 전지훈련을 마치고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중국 곤명에서 머물며 북한 4.25 체육단과 남북 합동훈련을 갖고 경기도 치를 계획입니다. 남북 강원도 축구단이 머무는 동안 남북축구 유소년 교류전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원FC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도 북한 팀과 교류전을 했다며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4도에서 6도, 영서 지역은 영하 1도에서 영상 2도, 강원 산지는 영하 3도에서 0도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또 영동 지역과 강원 산지에는 건조경보가, 영서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이어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태백시가 올해 태백산 눈축제에 길이 50m, 높이 8m에 이르는 초대형 눈조각 작품을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태백시는 태백산 눈축제 주 행사장인 태백산 국립공원 단골광장에 모두 6개 테마로 이루어진 눈조각 작품 위대한 12신화의 광장을 전시합니다. 한편 올해 태백산 눈축제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7일간 열리며 태백문화광장과 탄광문화장터, 구문소 등에도 눈 조각 작품이 전시됩니다. 원주시가 오늘 14일부터 열흘 동안 도시재생 주민 제안 사업을 공모합니다. 5인 이상 원주 시민으로 구성된 모임이나 단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사업은 부서 평가와 원주시 보조금 시민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해 한 개 팀당 최대 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직접 지원의 자원을 발굴하고 기획함으로써 자긍심과 도시재생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는 도시재생 주민 제안 공모를 통해 모두 5개 사업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춘천시가 지역에 있는 사업체 조사에 나섭니다. 춘천시는 산업활동을 하고 있는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종사자 수와 연간 매출액,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체 여부 등 모두 14개 항목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 자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과 학술 연구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조사 관리자와 조사원 등 49명을 모집하기로 하고 오늘 1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강릉시 연곡면 오대산 국립공원 일부 구역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2037년까지 관리합니다. 이번에 지정된 특별보호구역은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 1-1 일원 849만 제곱미터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담비와 살개, 서식지입니다. 특별보호구역에 무단 출입하는 등의 위반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양군이 양양국제공항 주변 마을을 대상으로 관광 상품을 개발합니다. 양양군은 송전리와 오산리, 동호리 등 양양공항 주변 6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 공항 주변 마을 관광 콘텐츠 발굴 용역을 맡겨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관광 상품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양양문화 8길 조성과 하늘길, 바닷길 연결 등의 세부 추진 전략을 수립해
공항과의 연계 협력 방안과 남북 교류, 그리고 체류형 관광객 유치 방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횡성군이 작년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합니다. 횡성군은 군비 1억 7천만 원을 횡성교육지원청에 교부해 횡성군의 주소지를 두고 횡성 지역 준고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복을 현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은 24억 4천만 원을 교육 경비로 편성했으며 올해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통해 46개 교 3,800여 명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합니다. 삼척시가 시민들에게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 홈닥터를 운영합니다. 삼척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무부의 법률 홈닥터 배치 기관에 선정돼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삼척시청에 상주하며 시민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 홈닥터는 법률 3당과 법률 문서 작성,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복지시설이나 거동이 불편한 의뢰인 가정을 직접 찾아 법률적인 도움을 주게 됩니다. 춘천시가 올해 시민이 주인인 도시 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춘천시는 오늘 일반 시민과 시의원,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 시민주권위원회를 발족하고 시민주권 활성화 정책 수립 등을 맡길 계획입니다. 또 오늘 10일에는 시청 민방위 교육장에서 마을 공동체 사업 의견 수렴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 실질적인 시민 참여가 보장되는 춘천시형 집점 민주주의를 실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